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분 민학씨라는 분이요. 한국에서 이제 숯불갈비를 했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장사가 나쁘지 않았는데 뭐 경쟁보다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 장사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은행권 대출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사채 이쪽에다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다들 알다시피 은행권은 그나마 낫지만 이 사채 이쪽은 막 전화 오고 집 찾아오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 말로 라오스로 도망을 왔다 그거예요. 자, 본인이 라오스에 들어왔을 때가 40대 후반이었대요. 코로나 터지기 딱 2년 전이었다 그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비엔티안의 아주 외곽, 이게 비엔티안은 비엔티안인데 외곽이어가지고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깡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곳에 살았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살았던 곳이 이제 연립주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헝태우야 헝태우. 그런데 집주인이 헝태우를 3개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2개는 보통 라오스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친척들한테 한마디로 방 한 칸을 주면서 공짜로 사는 대신에 관리를 해라. 사람도 올 때, 나갈 때, 뭐 청소하고 돈 받고 아시죠? 한마디로 매번 그걸 친척을 불러서 이렇게 그나마 친척이 더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2개는 그렇게 친척들한테 맡기고 하나는 이제 본인이 관리를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집주인 이분이 관리하는 거기에서 살았는데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12개가 있대요. 헝태우 방이. 그리고 집주인은 좀 큰 집으로 좀 지어져 있고요. 그 안에 같이. 다들 알다시피 이 헝태우가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2개월 살고 3개월 살고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이런 데가 또 헝태우에도요. 그런데 이 한국분께서 수개월을 살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되게 이뻐하죠. 근데 이제 이 한국분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농사를 짓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뭐 벼농사 그런 거 말고 고구마, 감자, 뭐 고추 이런 걸 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항상 이제 오토바이 타고 산에도 갔다가 막 여기 들에도 가서 또 라오스 사람들 농사 짓는 것도 구경하고.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함부로 어디에다가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로 고구마랑 감자랑 고추 이런 거 상추 심고 싶은데 땅을 어디에서 조금만 빌려서 아니면 주인 없는 땅 이제 이런 걸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주인이 이분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지 산에. 그래서 갑자기 웬 또 산이야. 그래서 산에 따라갔는데 산 입구에 이 헝태우 집주인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심으래요. 심고 싶으면 거기다 심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봤으면. 그래서 그날부터 산에 항상 갔어요. 왜냐면은 산에는 또 죽순도 있잖아요. 또 죽순이 많아. 죽순도 캐서 먹고 아래다가는 뭐 고구마, 감자, 뭐 고추, 상추 막 이런 것들 본인이 심고 싶었던 것도 거기다 심고 진짜 재미있게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확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헝태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다 싸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거야. 방이 12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본인하고 한 집, 어떤 할머니, 아줌마 할머니 본인 합쳐가지고 한 집 빼고는 싹 사라져서 다 비었어요. 원래도 여기가 비엔티안 완전 외곽인데 그래서 비엔티안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비엔티안에서도 완전 시골인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싹 가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정막이 마을을 아예 감싸버렸대요. 처음에는 전염병이 이제 본인도 무서워서 산에 갈 때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길에서 마주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뭘 마주쳐야 이게 좀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마스크 쓰는데 길에 사람이 없어. 동네에 사람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마스크를 벗어버렸대 그냥요.
마스크 알죠? 아, 마스크 쓰면 정말 숨쉬기 어렵잖아. 마스크 쓰고 일해봐. 고개 숙이고 일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은 마스크를 안 썼대요. 돈 아깝기도 하고. 자, 어쨌든 항상 산으로 향했대요. 산에 가면 죽순 있지. 자기가 또 심은 오이, 호박, 상추, 감자, 고추들. 황태우 돈만 냈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자급자족으로 싸게 가지고 뭐 특별히 돈이 안 들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황태우 집주인 이 여자의 얼굴에는 이 주름이 엄청나게 깊어만 갔다 그거예요. 왜냐면 황태우가 두 개는 친척이 관리하지만 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10개라도 이게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은 진짜 이유는 이게 남편 때문에. 왜냐면은 이 남편이 라오스 사람이에요. 라오스 사람인데 중국인들과 사업을 했나봐요. 뭔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 본처인 집주인에게 황태우 관리나 하라면서 황태우를 이걸 산 거야. 그래서 황태우를 주고 본인은 젊은 라오스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아버린 그런 상태였던 거야. 근데 황태우에서 또 나오는 게 월세 있잖아요. 이것은 이 라오스 여성분 한마디로 본처하고 젊은 첩이라고 해야 하나? 이걸 두고 뭐라고 해. 그 아무튼 현재 그 남편분이 살고 있는 그 여성분 둘이 또 반반씩 나눠 갖는 이게 또 기가 막힌 또 상황으로 그렇게 됐대요. 그게 또. 그러니까 그냥 속이 그냥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집주인에게 그나마 이 한국인 미낙 씨는 유일하게 그나마 좀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미낙 씨가 라오스를 열심히 배웠다고는 하지만은 깊은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맨날 볼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고 또 가끔 또 밥도 같이 먹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주인이 자리를 비워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친척들한테 맡겨놨지만 거기도 가봐야 하니까. 그러면은 항상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또 코로나 시대 때도 방을 보러 온 사람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미낙 씨가 방을 안내하고 또 마당에 있는 쓰레기도 치워주고 또 사람들에게 그 방 보러 온 사람들에게 집주인의 연락처도 전달해주고 또 집주인에게 또 메시지 보내서 방 보러 왔다고 또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러니까 집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엄청나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둘이 술을 마시면은 말한대요. 미낙 씨, 나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집주인이 해숙한 얼굴에 젊은 여자 2명을 황태우로 데리고 왔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집주인이 단골로 다니던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자매예요. 첫째가 23이고 둘째가 17인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식당에 손님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 둘이 농촌에서 와가지고 식당 주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월급은 안 줘도 그냥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재워주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식당 어쩔 수 없이 이제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집주인이 가가지고 그 자매를 데리고 온 거야. 왜냐면 이 집주인이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를 식당에 애들이 너무 불쌍해. 근데 애들이 참 열심히 잘해. 완전 딸처럼 잘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팠던 거야. 첫째 이름이 누시예요. 23살 누시인데 이쁘대요. 뭐 가난 속에서 피어난 이분 얘기로는 가난 속에서 피어난 묘한 그런 생명력 그런 게 느껴졌다 그거예요. 자, 어쨌든 자매가 온 뒤로 미낙 씨가 이제 가끔 그거 했잖아요. 황태우의 방 청소도 하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을 자매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미낙 씨는 맨날 그냥 아침부터 산으로 갔죠. 그 산에서 죽순도 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키우는 것도 농작물도 이제 관리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에 산 거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그 누시 온 거예요. 누시 자기가 준 고구마를 쪄왔어. 그걸 쪄오고 펩시콜라 하나하고 그 찹쌀밥 있죠. 이걸 가져온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이거 먹으면서 하라고. 그래서 너는 먹었냐 했더니 자기는 먹었대요. 옆에서 자기가 먹는 거 계속 쳐다봐.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둘이 사이에 뭐가 이게 찌릿찌릿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둘이 이제 자주 찌릿찌릿 하면서 이제 산으로 자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이제 집주인이 있으니까 그냥 인사하는 정도, 그리고 산에 갈 때는 아무도 안 볼 때는 손을 잡고 이렇게 산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밭에서 같이 일도 하고. 이제 둘이 사이가 이제 나이 차이도 필요 없고 국적도 필요 없고 세상의 이목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둘이 이제 애인 사이죠. 이제 애인 사이가 됐어요. 어느 날 그 집주인이 잠깐만 이 밤에 같이 한 잔 먹재요. 민혁 씨 밤에 한 잔 먹어요 해가지고 이제 밤에 한 잔 이제 차려놨어요. 집주인이. 그래서 가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해도만 룻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앉혀놓고 집주인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중매라도 이게 서는 듯 웃으면서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룻이 집이 좀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괜찮다고 착하다고 둘이 한번 결혼까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꺼낸 거예요. 했더니 민학 씨하고 룻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제 좀 서로 웃죠. 이제 이미 자기네들은 사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룻은 얼굴은 완전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다 그거예요. 자, 어쨌든 둘의 사이를 완전히 집주인이 쐐기를 박아줬죠. 자, 그때 그래서 그날 밤 다음 날부터 이제 술 마시고 집주인이 둘이 엮어줬잖아요. 완전 쐐기를 박아줬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둘이는 결혼식도 없었고, 그리고 뭐 어디 라오스 뭐 관청이라고 말해야 하나? 이런데 뭐 혼인신고 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부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술자리에 집주인이 주례를 서준 거 똑같은 거죠. 뭐 손에다가 뭐 실도 뭐 다시로 한 것도 아니지만은 집주인이 한마디로 주례 다 서줬다.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홍태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룻의 이제 여동생 있잖아요. 또 민학 씨가 또 여동생도 또 본인이 엄청 자기 친동생처럼 엄청나게 잘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 친동생도 잘 따른대요. 자기를 잘 따르고 그리고 또 언니를 닮아가지고 또 귀엽고. 자,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가져다준 단절이 오히려 역설적이게 참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자를 만났고 라오스 여자를 그 라오스 여자하고 인연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이 민혁 씨는 본인이 그 사채 그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부모님이 결국은 다 해결을 해줬대요. 해결을 해줘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대요. 그냥 안 좋은 경험이, 안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 혼인신고랑 끝내고 아내랑 이제 부모님 보러는 가야겠지만은 그건 아니고 그냥 라오스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에 보면은 제가 이제 흙먼지 때문에 좀 눈이 불편했는데 그 안경 이야기랑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 하나 더 맞췄습니다. 자,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항상 말하지만은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오스에서 우리 남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은 라오스에 와서 한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 말고 라오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일단 라오스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다들 좋은 날 되시고 형님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